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적과도 같은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넘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 모두가 자부심이 상당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1955년에 한국의 1인당 GDP는 64달러였습니다만 오늘날의 한국은 1인당 GDP 35,000달러로 550배나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죠. 이건 전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고, 따라서 이렇다 할 한국 성공의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 나라에서는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이런 빠른 발전은 그저 미국의 원조 덕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원조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건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미국의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빠른 발전에 대한 다른 지표도 없으며 분석을 해봐도 이유를 찾을 수 없으니 그저 외국에서는 미국 덕분이다 라는 주장만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뉴욕 대학교의 에단 교수가 한국이 빠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직접 입을 열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해당 교수의 대학 강의 내용 중 경제 관련 이야기가 나오며 한국에 대한 경제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는 지금 한국의 경제 발전에 미국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지원은 군사적 기여 정도의 도움일 뿐 경제적인 성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미국의 기여로 인한 안정적인 안보는 부정할 수 없지만 전쟁으로 폐허화된 국가에서 현재 세계 강국으로 변모한 한국은 실로 놀라운데 한국 성공의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교육과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국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고도의 교육이 좋은 노동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국제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항상 거두며 높은 학업 능력을 보여준 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혁신과 기업의 정신 문화를 조성하였는데 정부는 기술, 자동차,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혁신 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 한국의 인프라 개발 성장 촉진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스토리는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많은 국가들은 한국의 교훈을 얻어 발전에 힘써야 함이 분명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우리 한국인들이 높은 고등교육과 많은 도전 정신 그리고 혁신에 대해 받아들이며 이것을 더욱 활용하여 경제에 큰 기여를 했다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누군가의 도움을 떠나 우리 한국 국민들이 직접 이뤄낸 결과라는 발표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을 이뤄내며 당시 한국의 기업은 놀라운 전략을 사용했죠. 바로 외국으로 수출하는 항공 물품에 대한 신뢰를 얻자는 전략인데 그 당시 자본이 없던 기업들은 저가형 제품들을 만들어 수출하곤 했지만 고객과의 신뢰를 집착 수준으로 중요시했습니다. 따라서 해외의 여러 국가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었고 새로운 고객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의 수익성은 낮았지만 믿음직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며 점점 높은 기술력과 신뢰로 안정적인 시장 공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이게 당장 눈앞에 있는 나무보단 숲을 본다 이런 개념 같습니다.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교수는 말했습니다. 제가 보고 겪은 한국인들은 상당히 부지런하고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민족성이 강합니다. 부지런하다는 어떤 말일까요? 라며 대학 교수는 말을 또 이어갔습니다. 한국인들은 강한 직업윤리와 업무에 대한 헌신으로 유명하고 근면과 인내를 중시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특성이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부지런함은 당연히 공부와 높은 학문적 위치에 달성하려 노력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겠죠. 엄격하지만 질서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규율을 지킵니다. 이것은 한국의 직장에서도 보여주는 모습인데 시간 엄수와 철저함,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매우 가치 있는 특성이죠. 이러한 한국인들의 부지런한 모습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따라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일을 했었던 페터 킴 교수를
것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이러한 한국인들의 특성이 한국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세계적인 존경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끝나자 학생들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오 라는 함성과 함께 다음 한국인들에 대한 민족성에 대해서도 알려달라고 말했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인들의 민족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에는 IMF 외환위기가 온 적이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 등 여러 유명한 기업이 존재하고 문화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는 지금의 한국에서 IMF라니 상상이 되는 학생 있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국인들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나요? 여기 계신 학생분들은 나라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을 나라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한국인들은 IMF 당시 나라를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 금을 나라에 기부했습니다. 227톤의 금이 모였고 그로 인해 한국은 IMF 외환위기에서 국채조기 상환으로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겨버린 역할을 했죠.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민족성입니다. 금을 거두라고 국민들에게 강제했느냐고요? 그것도 아니고 국민들 자발적으로 모은 것이 자그마치 금 227톤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이처럼 한국인들은 나라의 가치와 가족의 가치 그리고 도덕 원칙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연장자 공경, 강한 유대관계 등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눈치를 많이 본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많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볼 때는 한국인들의 내면에는 존중이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용하고 과묵하다가도 중요할 때 나서주는 히어로 같다고 할까요? 그런 민족성을 가진 민족이 한국인들입니다. 라며 한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는데요. 이에 학생들은 눈시울이 촉촉해진 학생도 있었고 대단하다며 입을 못 다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도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한국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전쟁의 아픔을 겪은 이후로 대한민국,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나라가 못 사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보다 못 살다가 잘 살게 된 나라가 있을까요? 직접적인 경제 발전을 이뤄낸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단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남미나 필리핀 또 중동의 여러 나라의 경우는 한국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지만 지금은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현재 진행형으로 K-팝이나 K-푸드 또 K-드라마라고 불리는 한류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며 한국에 대해 잘 몰랐던 나라에서까지 환영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문화에 업적을 남기고 한 획을 긋고 있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승승장구할지 앞날이 기대되네요. 저도 한국인이지만 제가 봐도 정말 우리 한국인들 대단하고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